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으로 첫 번째 코너 열어봅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고 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달려가고 있을지까지도 리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치주의 하락을 대신해서 기대했던 성장주마저 하락하는 힘든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면 0.83% 하락한 2625.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은 150개였는데요. 그래도 방산주들 호실적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748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1,670억 원, 외국인은 오늘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359억 원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홀로 506억 원을 덜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폭은 더 컸는데요. 1.57% 하락한 853.5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299개, 하락 종목은 1,200개가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바이오주는 강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엔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무려 10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1,832억 원을 담아낸 반면 외국인은 171억 원, 기관은 1,34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저PBR,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4종목을 차지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증시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인은 2월 한 달간 국내 시장에서 약 7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발표 당일 외국인의 순매도 2위는 기아였고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등이 각각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밸류업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죠.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작전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었을까요? 중화개미가 ETF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 중국 정부가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증시 부양책을 쏟으면서 반등했죠. 이 흐름에 최근 중국 증시를 담은 ETF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ETF 중 이 중요한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최근 한 달간 326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개인의 비중이 150억 원 규모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모습입니다. 이 ETF는 IT 그리고 혁신기업 섹터에서 시총 상위 30위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중국 경제 자체가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피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여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HBM3E의 양산을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 최초라는 점인데요. 세계 HBM 개발 그리고 양산 전쟁에서 만년 3위를 기록하던 마이크론이 1위와 2위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H200은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급증을 이끄는 HBM의 수요를 훨씬 추월할 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제품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3보다 전력 소비가 무려 30%나 적다고 밝혔는데요. HBM3E 개화가 생각보다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의 강자 누가 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스타거즈 한교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빛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네,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하나 찾으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748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에서는 1292 종목이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하락 종목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어제자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월요일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자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저 PBR 관련 종목들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 PBR 쪽에서도 약간 수급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 중 하나로 이제 부각되었던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흥국화재라든지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내일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 PBR 관련 종목들로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수급 유입이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이제 많이 반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점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던 하루였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고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바이오의 대장주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힘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을 한 가운데에서도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워낙 지수 특정 섹터가 치고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른 순환매에 미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수급 흐름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오늘장 한 줄 평에는 다시 쉬어가는 시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나서 이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가 이제 조금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 증시도 단기간에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은 이제 곧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곧바로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가야 되는 시장이 좀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엔 조금 늦게 가는 그런 장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고점 매물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우리가 두 가지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종목 장세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좀 더 긴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조정을 통해서 저 PBR 우량주들과 그리고 성장주들 그리고 우량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중장기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펼쳐도 되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시장은 좀 늦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쉬어가는 시장이라는 코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첫 번째 작전면 시크릿 톡에서 첫 번째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이 나왔습니다. 희미해지는 저 PBR 불꽃인데요. 일단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갈지 혹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곧바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일단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밀렸던 부분들이고, 저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대형주였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쉬어가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큰 호재는 안 나왔고 그냥 평이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죠.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증시가 밀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저 PBR이라고 하는 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소간의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나옵니다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시장에서는 뭐 5월 달 이후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뭐 5월 달 이후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월 달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3월 중순에서 3월 말 늦어 뭐 빠르면 뭐 4월 초 정도까지 보겠는데 대충 한 3월 중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꺼지면서 증시가 밀렸고 종목들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추가적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부각이 될 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저 PBR 관련 일부 종목은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가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조정 장세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PBR 세미나 관련해서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5월을 전후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미나 자체가 5월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도 아마 총선을 겨냥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상 정부의 정책 자체가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책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5월 달에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3월 말 정도 선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기대치보다 너무 낮은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들이 확정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 강제성을 가지고 지금은 기업들한테 자율성을 가지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단행을 합니다만 네. 아마 약간은 강제성을 띠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뭐 고민되고 있다 내지는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네. 말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 PBR 관련주들은 2월 말 3월 달 정도 선에서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 그리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그런 시점부터는 저는 저가 매수는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지주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은행주들과 금융주들은 우리가 약간은 대응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저 PB와 관련주가 앞으로 이제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중장기적인 결과는 뭐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는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은행주는 아무래도 좀 PF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해 그런 것도 주신 있고요. 걸까요? 일단 은행주들이 이번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 네.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그다음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그렇게 다소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주가 안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여전히 은행주들이 저 PBR에다가 역시 정부의 방침인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아마 추가적인 비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 은행주들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변동성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는 조금 배제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멀리 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수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지주사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에서 저 PBR 조정 후에 고 PBR 바이오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당장은 저 PBR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바이오나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못 움직일 때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으니까 그쪽에서 당분간 저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정부 세부안이 발표되기 전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장에서는 저점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저점 매수를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저 PBR 밸류 프로그램 정책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것 같았지만 그 시행 시기가 한 7월 달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논의가 들어가서 12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뒤로 미뤄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배당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을 2월 말로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23일이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8일, 나머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9일로 배당 기준일이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의미가 없어지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배당 기준일이 29일이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저 PBR 관련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부터는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생각보다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 PBR 관련 종목들보다는 저는 고 PBR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고 PBR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 PBR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저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줬었거든요. 페널티랑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혜택도 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일단 이게 미지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외에 시장에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됐던 것 외에 새로운 이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의 구미를 얼마나 당겨줄지 그 부분이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PBR 관련주 내에서는 보시는 종목이 따로 없을 것 같고, 네. 바이오주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좋을까요? 뭐 오늘 셀트리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뭐 둘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DMO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움직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 부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은 중장기적으로 저 PBR 조정받을 때 모아가도 좋다. 그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를 보자고 해주셨는데 지주사. 지금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현대차를 많이 강조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그룹사이면서도 한국 경제를 또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들,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살아나면서 수익, 돈을 많이 벌면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장기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다라는 측면이겠고, 최근에 올라올 때도 가장 강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횡보 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도 오늘도 외국인들은 뭐 연속 5일째 또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올랐고 약간은 출렁거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끝나고는 2단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 중장기로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돌다리 중국 증시인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가 1년 3개월 만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중국의 증시 부양 덕분에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작전명처럼 돌다리, 아직까지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돌다리들 좀 두들겨 보고 조심스럽게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주시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나면
주가는 벌써 저만큼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미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최근에 2,635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3,015포인트, 3,000선 위에까지 일단 올라선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보여왔고 그러면서 중국이 디플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요. 그런 가운데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상태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를 회복을 시키고 또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증권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과 규제를 다 풀고 또 부양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일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춘제를 기점으로 중국의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 오히려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도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중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증권 당국이 대규모 장 출발하기 전에 장 마감하기 전에 기관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도 높은 어떤 대책들까지 정말 많은 대책들이 내놓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중국 증시가 거의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중국 경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일단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라든가 LPR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하를 했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 증시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중국 증시 반등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상수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의외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경계감은 있지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주가도 충분하게 빠졌다. 그 악재가 많이 반영된 것이죠. 최근에 반등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국 증시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 무서워하는 단계는 좀 지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증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즘에 살짝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 투자 ETF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3개월과 지금 최근에 한 달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좀 반짝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 2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올해 2월 달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바닥이라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반등할 거라는 것은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3월 4일 날에 중국이 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ETF 투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기계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국향이랑 연관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충분히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중국과 연관이 있을 만한 우리나라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ETF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ETF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인프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인프라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업체들이 워낙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기계 업체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이쪽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PBR 관련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설기계 업체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인프라 투자
이슈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HD 현대건설기계가 조금 많이 좋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경제가 좋아졌을 때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건설기계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종목 HD 현대건설기계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중국 증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악재는 이미 좀 다 나온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지속 중에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악재로 다시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증시가 어느 바닥은 쳤는데 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뭐 중국 증시가 강세장으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게 하는 부분이죠.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상단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만약에 이어지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일단 중국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저점을 찍고서 뭐 강력하게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관점보다는 나올 만한 악재가 나왔고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경기도 침체 국면까지 왔고 여기다가 중국 당국이 정말 많은 부양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라든가 또 주시장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부양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중국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시장 자체는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워낙에 많이 빠졌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 지표가 한두 개 정도가 좋아지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중국 증시는 한두 차례 더 강한 반등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기서부터 뭐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홍콩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죠.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홍콩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 보면 좋습니까? 네, 저는 이제 중국 증시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가장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역시 ETF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를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도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고 지금 저점을 찍고 야금야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 이제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것이 또 안 빠지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이제 이 레버리지 쪽으로 또 홍콩 증시 쪽으로 자금이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이런 종목의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ETF 종목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뭐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필요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에요.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안전한 위치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어서 저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뭐 항생테크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 HBM 전쟁의 서막. 오늘 또 막판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마이크론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AI 반도체용 HBM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SK하이닉스 이러다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또 생겼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이 부분 큰 악재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HBM 관련 시장이 커나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HBM 시장이 커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뭐 CX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 종목들만 올랐거든요. 사실 HBM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최근에 SK현대하이닉스가 3월 달에 HBM3E를 양산하기 시작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한 차례 부각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3E를 엔비디아의 H200 GPU에 탑재될 거라는 엔비디아의 말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불러 들어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코세스라든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렸던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최근에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특정 이슈가 있는 섹터 쪽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주도주 위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순환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엔비디아 쪽에서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얘기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까지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HBM 시장이 굉장히 커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HBM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접근하신다면 아직까지 반도체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지금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대부분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뭐 제가 평소에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넥스틴이라든지 그리고 코세스 같은 종목들도 아직까지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있거든요.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올랐었지만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HBM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갖고 온 거는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PSK 홀딩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리플로 장비랑 그리고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리플로 장비가 HBM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PSK 홀딩스가 HBM 관련 종목으로 저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존 시장 대장주 위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위주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 무조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PSK 홀딩스까지 살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메모리 3사의 대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8단 적중이고요. 삼성이 또 밝혔습니다. 나는 12층으로 쌓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발표하기도 했고, 마이크론도 8단.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가 12단이에요. 한교수 매니저님, 그럼 앞으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건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SK 하이닉스를 참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쵸. SK 하이닉스가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HBM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시장에서 이제 많이 밀렸었습니다만, 12단 HBM3E를 최초로 만들어냄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강력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납품한 업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턴키 형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 시장과 또 HBM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이닉스 관련 종목 밴드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실적은 잊어버리고요. 올해부터 실적 증가세를 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 S24가 판매가 벌써 이제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 12단, HBM3E를 만들어냈다라는 것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올해 1분기부터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는 경쟁에 가속화되기 때문에 약간은 위축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후발주였던 삼성전자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왔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한번 정의 드리겠습니다. 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대장해서 생각을 하셨던 네. 분인데 지금은 좀 뷰가 바뀌어서 삼성전자를 주목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2024년 하반기가 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HBM 다 따라잡았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업체입니다.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HBM3 이를 만들어내서 수율이 또 얼마나 잘 나오고 또 얼마만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또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수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탑이었다는 측면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12단 HBM3E를 먼저 만들어낸 부분들, 또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겠죠. 성능이 높은 만큼 가격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또 선두권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HBM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HBM과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위가 있고 누가 아래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HBM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 업체들은 모두가 수혜주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관련해서 시장 개요가 맞았다. 지금 이 부분이 뚜렷하다. 이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정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어제 대비 오늘 등락률 어땠을까요? 확실히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네 분 매니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69.16%를 보여주면서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17.49%,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41.5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세스,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레이크 머트리얼즈 18%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조범수 매니저의 두산테스나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4만 원으로 낮추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고요. 한규수 매니저 레이크 머트리얼즈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포함해서 두 종목 리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아직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시장의 반도체라든가 저 PBR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할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시각을 이제 돌렸는데요. 그게 이제 적중을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개어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합병 이슈라든가 또 5분의 1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래량 측면과 성장 가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잔파동 신경 쓰지 말고 좀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자, 이 종목 보유하면서 목표가를 제가 40만 원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높이고요. 또 익절가를 30만 원 정도까지 올려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완만하게 이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게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전고체와 관련된 반도체 쪽의 전고체,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쪽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약간의 매물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래청정 패턴이 없는 부분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도 가져가는 전략을 보고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이제 27,000원까지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도 25,000원으로 올려가면서 들고 가는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두 종목 관련해서 리뷰를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펨트론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SMT 검사 장비라고 해서 표면 실장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PCB 기판 위에 다양한 전자 부품을 실장하게 되는데 거기 전자 부품이 잘 실장되었는지 검사하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납도포가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장비인데 일단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SMT 실장 검사 장비 수주도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드텍 검사 장비도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특정 증권사에서 2025년부터 펨트론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저렴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기간까지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예를 들면 연료 탱크에서 증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전기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흡착해서 엔진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엔진에서 다시 연소를 하면서 외부로 증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인데 친환경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리아 FT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출액과 마진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까지 들어봤는데 한 종목 더 리뷰해볼까요? 지금 제가 한 종목 더 뭐가 있었죠? 유니셈. 네, 유니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스크러버랑 칠러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관련 동종 기업인 GST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낙폭이 컸지만 여전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네. 않다라면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세스도 현재 21% 수익률을 보여줬었고 또 JI테크도 9%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워낙 한교수 매니저님이 높다 보니까 2등이지만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교수 매니저님 먼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일단 시장의 이제 흐름 자체가 또 종목군들의 구도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간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역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이죠. 이수학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는 됐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분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수학은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분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탁 세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연성 알킬 벤젠의 생산 업체고 그 연성 알킬 벤젠을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노말 파라핀을 우리나라 국내 유리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화학업체로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화학업황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인적 분할을 단연했고, 인적 분할 이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제 지주사들은 그 자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때 평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수학이 만약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큼은 못 갈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반등폭에 비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나 못 갔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급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가 완전히 대바닥권입니다. 뭐 부담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가 약간 복잡한 장세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본 것이고요. 어제 장대 거래량과 더불어서 윗골이 달린 그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조그만 음봉이 나면서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런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장기적인 시세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급반등 가능성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관점에서 포트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13,880원인데요. 자, 매수가 역시 오늘 종가로 13,880원 보고, 자, 목표가는 자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이수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13,88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웹툰 관련 종목 Y랩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Y랩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이버 웹툰이 직접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나스닥 IPO 이슈도 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웹툰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뻗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간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웹툰 관련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작 콘텐츠 업체들이 정부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을 늘리게 되면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살인자의 이응 난감 또 굉장히 재밌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1편밖에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자의 이응 난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년간 네이버 웹툰에 연재가 되었던 그런 웹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웹툰 IP를 활용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6월 달까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Y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반등하는 이슈가 정부 정책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드라마 제작 콘텐츠 업체들에게 주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양한 이제 그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웹툰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대장주는 영원한 대장주입니다. DNC 미디어랑 Y랩 같은 경우에는 웹툰 대장주로 향후에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1,500원쯤을 매수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Y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잠깐 나고 무료 방송을 했고요. 그 무료 방송을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한규수 네이버 밴드 내지는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방송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분석과 중장기적인 전망 전략까지 제가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ETF 종목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한기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십시오.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무료 방송에서 26일 정부 세부안이 나오기 전에 저 PBR 관련 종목들 다 매도하고 바이오나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따라서 내일 또 무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랑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드리면서 스타거즈 투나잇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